자, 이번에는 신경계 진단 평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계 진단 평가. 뭐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을 평가하지는 않겠죠. 신경계 쪽 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감각이 마비되거나 또는 운동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정신 상태 자체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계 질환이 있으면, 신경계 손상이 있으면 분명히 필연적으로 감각, 운동 마비도 동반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ADL을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손상된 거는 손상됐다 치고 나머지 남아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활동들을 하거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얼만큼 많은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거를 토대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얼만큼 좋아지겠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계 환자분들을 평가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신적으로 명료한지서부터 보는 것서부터 해서 감각, 운동마비, 기능, ADA 관련 그 평가 척도들이 많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교통사고 나서 뇌를 다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뭐 상태가 아주 심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상태가 멀쩡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행히도 너무 심하다 보면 의식 수준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의식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환자의 각성 수준, 얼마나 깨어 있는지, 깨어 있는 정도를 판별해내는 거를 우리는 의식 수준 평가라고 합니다. 이게 초기에 손상이 심하게 되면 의식 수준이 정상적이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후에 의식 수준이 회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초기 환자 평가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평가가 의식 수준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상태가 또렷한 거를 명료, 그래서 알러트라고 합니다. 알러트. 그리고 약간은 혼돈한 상태, 드로우지, 졸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뚜렷하다가도 갑자기 막 졸음이 막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막 무슨 소리를 들어도 집중이 안 되고 또렷하게 그거를 알아낼 수가 없는 상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드로우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거보다 쪼금은 더 심해서 의사소통, 의사결정 장애가 생기는 거, 좀 더 심해서 그러면 혼돈, 컨퓨전이라고 하고, 스투포러스, 이제 혼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통이 불가능한 겁니다. 깨어 있는 것 같은데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좀 수준이 좀 이상해요, 우리 볼 때. 그런 경우를 스투포러스라고 하고, 의식 수준이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자극을 주면 살짝살짝 자극에 대한 반응을 나와요. 그런 경우를 세미코마, 반혼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코마는 자극을 줘도 반응이 안 나오고 깨어 있긴 하지만 자극을 줘도 반응이 안 나오는 상태를 코마, 예, 혼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몇 가지 단계를 가지고 의식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인지검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인지검사,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 선별검사법으로 해서 MMSE라고 약자를 많이 씁니다. 미니, 멘탈, 스테이트, 리그제미네이션에서 간이 정신상태 검사, 이제 코리안 버전이 나왔어요. 코리안 버전이 나와 있고, 이건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을 분류하거나 진단 내릴 때도 인지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때도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물건 맞추기, 뭐 언어 이해력, 뭐 기억, 뭐 회상 등록, 계산해서 100 빼기 7 그러면 93, 93 빼기 7, 84, 84 빼기 7, 77 요렇게 7씩 빼가는 거예요. 7자가 가장 뺄셈하기 어렵답니다.
왜 앞에 쪽 단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알아맞히고 알아내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19점 이상 이내라 19점은 못 넘는다 그러면 치매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 19점에서 24점 정도다. 그러면 이거는 치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저희 인지가 좀 떨어지는 사람 정도 이렇게 취급하고요.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평가 도구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신경계 쪽, 특히 되뇌, 뇌졸중처럼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을 잘 못 빼요. 그 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을 빼야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근육 긴장도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막 뻗치는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근육 긴장도 검사에 대한 거 긴장도가 적절하면 뭐 움직이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심하게 긴장도가 높으면 움직일 때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긴장도 검사를 해 줘야 되는데 긴장도 검사에서 일단은 신경계와 뇌졸중 환자분들 초기에는 긴장도가 쫙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축 늘어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긴장도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막 뻗치는 힘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의지에 관계없이 팔다리가 막 뻗치는 힘, 그거를 강직이라고 하고 스파스티시티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스파스티시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긴장도가 확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적으로 방해가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도가 얼만큼 높은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개발된 것이 모디피드 아시오스 스케일이에요. 이거를 마스라고 약자로 많이 씁니다. 아시오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처음에 아시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척도를 약간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그렇지만 워낙 많이 씁니다. 그레이드 0에서부터 그레이드 4까지. 0은 긴장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그리고 4는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조금밖에 없는 거를 G1이라고 그러고 좀 더 많이 있는 거를 G2라고 그러고 적절하게 많이 있는 거를 많이 있어서 그 움직거리기가 어려운 거를 G3 상당히 주관적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있고 중간 정도 있고 말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그 또 다른 분간을 했는데 그래서 팔을 다리를 딱 움직일 때 맨 끄트머리 범위에서만 약간 뻣뻣하다. 저항이 느껴진다. 그랬을 때는 G1. 중간 범위 정도서부터 저항이 느껴진다. 그러면 G1 플러스. 전 범위에서 저항이 느껴진다. 그러면 G2. 요렇게 그레이드로 나눈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워낙 많이 쓰는 평가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감각에 대한 것. 우리는 감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뇌에서 운동과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는 부위도 있고 감각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부위도 있습니다만 뇌에서 3분의 2는 감각과 관련된 거고요. 나머지 3분의 1만이 운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만큼 감각 정보가 시각이든 촉각이든 청각이든 감각 정보가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는 그 정보가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식의 감각 정보가 없으면 운동 컨트롤이 안 돼요. 운동 조절이 안 됩니다. 이거를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움직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움직였는지를 알아야지만 움직임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각 되먹임은 운동 조절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감각 자극에 대한 거를 잘 처리하는지를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통증서부터 해서 가벼운 촉각, 위치 감각, 뭐 진동 등등 여러 가지 감각을 하나씩 하나씩 표시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감각에 대한 정보고요. 신경계 평가에서 뇌졸중 기능 평가, 신경계 환자분들 중에서 뇌졸중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여러분들이 임상 현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뇌졸중 환자분들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기능과 운동 쪽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모터 어세스먼트 스케일에서 약자로 마스라고 하는 그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의 움직임과 기능 장애에 대한 거를 평가하는 거고요. 자세 변화, 걷는지, 또 팔 기능, 근육 긴장도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서 0점에서 6점, 총 9가지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총 54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정도의 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1번부터 해서 9번 항목이 있고요. 1번이 가장 안 좋은 상태, 6점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몇 점에 해당되는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항목당 6점이기 때문에 9가지 항목에서 총 54점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브룬스트롬 회복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전에 1980년대쯤에 굉장히 신경계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치료 테크닉, 그리고 개념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브룬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분께서 치료 활동서부터 해서 평가 방법에 대한 거를 많이 고안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회복 단계에 대한 거 6가지 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일종의 등급인 거죠.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브룬스트롬 회복 단계에 대한 거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몇 점이다 요것이 아니라 대략 회복되는 중에서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평가할 때 브룬스트롬 회복 단계를 쓰고요.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1단계는 초기에 가장 안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6단계는 나중에 나중 단계에서 훨씬 더 좋은 거의 정상적인 단계를 얘기합니다. 대개 중추신경계 환자분들, 뇌졸중 환자분들은 뇌가 다친 거잖아요. 중추신경계 환자분들은 일단 손상이 있거나 병이 생기게 되면 1차적으로 모든 기능이 다 없어집니다. 운동과 감각, 반사 기능이 다 소실되면서 초기 단계에서는 축 늘어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를 이완 단계, 축 늘어져 있다 해서 이완 단계라고 하고 1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움직일 때는 아주 미세하게 조절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뇌졸중 환자분들 초기에는 그런 아주 섬세하게 조절된 움직임이 아니라 한꺼번에 집단으로 일어나는 동작들을 많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손목만 움직이거나 손가락만 따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뇌졸중 환자분들은 초기에는 손가락, 손목, 팔꿈치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움직이는데 어깨랑 팔꿈치가 같이 움직여지고 손목이 오그라들고 같이 그런 식의 아주 집단적인 형태를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그 양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2등급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축 늘어진 단계에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식으로 증상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에서는 내가 임의대로 움직이고 싶어도 잘 못 움직이죠. 다른 부분이 한꺼번에 같이 집단적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를 공동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팔다리가 막 뻗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긴장도가 쫙 올라가면서 뻗치기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공동운동 또는 협동운동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이게 뻗침이 심해서 그닥 편하게는 움직이지 못하는 단계를 3단계라고 하고요. 4단계부터는 공동운동, 이렇게 집단으로 일어나는 움직임 발생이 좀 줄어들고 뻗침 영상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의지대로 쪼금씩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4 단계라고 하고요. 5 단계에서는 뻗치고 막 긴장도가 막 올라가 있는 거가 점차 감소돼서 4 단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단계를 5 단계, 6 단계는 거의 정상적인 단계로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이렇게 브루스트롬 회복 단계로 해서 1 단계다, 뭐 3 단계다 요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는 단계 구분법이고요. 또 퍼글마이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기본적으로 팔다리 기능 또는 균형, 여기 ROM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이 얼만큼 움직여지는지 관절 운동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 뭐 다리, 균형, 감각, 관절 운동 범위, ROM, 통증 등등에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합산해서 얘기하는데 평가 도구가 상당히 복잡해서 어떤 경우에는 팔 운동 기능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균형 검사 기능만 쓰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서 자세하게 검사를 해 주면 가장 좋겠지요.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팔 기능, 상지, 뭐 다리, 하지 뭐 요렇게 해서 전체적인 항목 또 세부 항목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점수를 이렇게 많이 매기고 있고 임상 현장에서 안 쓰이는 건 아니고요. 비교적 많이 쓰입니다.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진 않지만 이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세부 항목들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척수 손상. 자, 아까 뇌졸중 그러면 뇌가 다친 거고요. 척수 손상은 척수가 다친 겁니다. 뇌에서 움직임 명령을 딱 내리면 척수를 통해서 말초신경이 근육을 지배해서 근육을 움직여 주는 거고 우리가 또 피부에서 감각을 느끼는 거가 척수를 통해서 쭉 올라가서 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수가 다치게 되면 운동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요. 감각마비, 반사마비 등 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수손상 환자분들에 대한 평가를 대략적인 평가를 아시아 척도를 사용해서 많이 합니다. 아메리칸 스파이널 인저리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예요. 아시아 척도. 그래서 요런 식의 그림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어디가 마비됐는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보는 거고 피부에 대한 감각도 여기는 있다, 여기는 없다 뭐 요렇게 해서 이 피부 감각이 있고 마비된 부위가 어딘지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네 그런 게 되겠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은데 대개 뇌에서부터 척수로 쭉 이어져 있고요. 척수에서부터 신경이 양쪽으로 31쌍이 나갑니다. 그래서 31쌍을 통해서 팔다리 그리고 몸통, 근육과 운동과 감각을 지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그 아래쪽에 해당되는 기능이 전부 다 이게 소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수 손상 환자분들은 어느 수준에서 손상을 입었냐에 따라서 이제 기능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대개 허리 쪽이 망가지게 되면 양쪽 다리, 양다리 쪽이 마비가 됩니다. 감각이건 운동이 마비가 되는 거고 목 쪽이 망가지게 되면 목 쪽에 있는 척수가 망가지게 되면 몸통, 양쪽 팔다리가 전부 다 마비됩니다. 사지마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비 수준에 대한 거를 등급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특히 어떤 몇 번째 신경이 어떤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지 요렇게 번호로 사실은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기 위해서 아시아 척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아시아 척도에서 일단은 아까 뇌졸중 브루스트롬 단계처럼 아시아 척도에서도 요렇게 단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A, B, C, D, E로 나눠지고 있고요. A가 가장 안 좋은 거, E가 거의 정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척수 손상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다치게 되면 아무 기능도 안 나오는 감각도 마비가 되고 운동도 마비가 되고 반사도 마비되는 거. 완전하게 다치지 않아도 일부만 다쳐도 이렇게 초기 단계는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쇼크 상태에 빠져 갖고 감각 운동이 죄다 마비가 되는 단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쇼크에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반사부터 이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A는 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와서 감각이건 운동이건 죄다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된 경우를 우리는 A 단계다. 아시아 척도 A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B 단계는 운동은 마비가 됐는데 감각은 느껴지는 거예요. 감각 느껴지는 겁니다. 감각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C 단계는 감각은 정상이고 운동도 있는데 운동 기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100점 만점에서 50점 미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는 힘을 근육이 찔끔찔끔 힘줄 수는 있지만 팔다리를 움직일 만큼 큰 힘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기능적으로 소용이 없는 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능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힘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자, D는 감각도 있고요. 기능적으로도 도움이 될 만큼 근육의 힘도 운동도 나올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A, B, C, D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시아 척도에서 A부터 E까지를 분간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핵심적인 근육들 여기서 C라고 하는 거는 목입니다. 목. 다시 말해서 뇌가 이렇게 있고 척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31쌍이 양쪽으로 31개의 신경이 양쪽으로 이렇게 팔다리, 몸통 쪽에서 지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 신경이 나오는 줄거리 여기 하나씩 하나씩 구획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목 쪽에 있는 거를 C라고 표시를 하고 가슴 쪽에 있는 구획을 여기 T라고 표시하고요. 허리 쪽에 있는 거를 L로 표시하고 엉치 쪽에 있는 거를 S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신경 줄거리 번호대로 해서 1번부터 뭐 목 쪽에서는 8번, 뭐 가슴 쪽에서는 12번까지 있고 이렇게 번호로 C1, 뭐 C2, 뭐 T1, T2 이렇게 번호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 7-27은 그런 번호별로 해서 근육을 어떤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음, 표 27과 28이 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라고 하는 거는 정신 상태 수준, 각성 수준, 의식 수준에 대한 거를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 깨어 있네, 깨어 있지 않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눈 반응, 눈을 뜨는지 마는지 또 말로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또 자극을 줬을 때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라는 게 어떤 건지를 대략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의식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뜨기 반응, 이제 혼자 눈을 뜰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자극을 줘야지만 눈을 뜨는지 뭐 눈을 전혀 못 뜨는지 이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거고 운동 반응은 말로 했을 때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또는 어떤 자극을 줬을 때만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는지 등등으로 해서 1점부터 6점까지 반응이 나오고요. 언어 반응, 말로 했을 때 또렷하게 정신 상태가 또렷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뭐 진압력이라고 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지 등등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점수를 합산해서 의식 수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라파포트 장애 등급 척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이랑은 좀 달라요. 뇌졸중 환자분들은 혈전이 있거나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혈관에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병이고요. 외상성 뇌손상은 외부로부터 큰 충격이 들어오면서 두개골이 깨지거나 아니면 뇌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에 뇌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이 상당히 운동 기능이 안 되는 경우를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하고, 이런 환자분들의 장애 정도를 등급화하기 위해서 만든 척도입니다. 그래서 뭐 각성 수준에 대한 거, 여기 자조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 자기 기본적인 동작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자조 활동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씻기, 먹기, 화장실 가기 등등 그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전체적인 장애 등급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란초, 오로스, 아미고스 인지기능 척도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손상 환자분들한테 쓰는 인지 기능에 대한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척도입니다. 이 대부분의 척도가 상당히 많이 주관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아무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해 놓고 이게 과연 적합한지를 적합도 검증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해 주는 여러 척도들은 적합성이 높은 걸로 판명이 난 것들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란초로스 아미고스 인지기능 척도는 인지기능적인 수준을 낮은, 중간, 높은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10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에서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는 또 이런 식의 항목에 따라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평가를 하면 됩니다.